우리 지역의 의원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지역 의원의 인생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친밀해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도 살피는 시간, 금요 인생 극장. 자, 오늘 금요 인생 극장의 주인공으로 용인 특례시 의회 박희정 의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비스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죠.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박희정 의원이 누구시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용인 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네. 용인시에서 그 자연환경 보존하고 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쉼없이 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연환경 보존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지는 저희가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고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023년도 이제 2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올해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발에 땀나게 뛰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정 활동을 좀 돌아보시면 어떠셨어요? 그동안? 의정 활동을 돌아보기 전에요. 네.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용인 시의회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네, 지난 시간에 대해서 감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한 구절 제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랑 노선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인데요. 제 가치관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결국은 내가 혼자의 힘으로는 뭔가 바꾸기는 힘이 들지만 모두가 꽃이 되어서 다 함께 노력을 한다면 꽃밭이 될 수 있다. 네, 맞죠. 예. 예, 황무지가 꽃밭이 되는 게 함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난 15개월 동안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 3동을 아주 구석구석 다니고 있어요. 그 주민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뭐 불편한 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방안을 논의하고 네. 그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네. 집행부와 함께 또 논의를 해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집행 결과까지 실질적으로 주민 편의가 개선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주민분들하고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서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가장 먼저 만났던 주민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실제로 해결을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뭐 만났던 분이라든가 뭐 그런 분. 15개월 의정 기간이 굉장히 보람되고 모두 다 기억에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제 지역구에서 이제 몇 년째 해결 못한 수건 사업이 있었어요. 네, 지방도 3.15선 지하차도 건설 사업 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로는 평택에서 시작해서 화성, 수원을 거쳐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을 잇는 지방도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는 운행량이 폭증되고 아주 극심하게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게다가 보라 택지 개발지구와 인접해 있고 경부 고속도로 기흥 JCT와 연결되어 있어서 네. 교통체증이 해소가 안 되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 지하차도 공사가 추진이 돼서 좀 주민들이 많이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경부 지하 고속도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간격 문제 때문에 공사가 2020년에 중단되고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교통 체증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보라동 주민들과 함께 공사가 재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께서 국토부, 도로공사, LH, 용인시와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주셨고요. 네네. 주민분들도 만나서 10여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했던 지하 차도 건설을 그런 협의를 이끌어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었어요. 너무 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지방도 3.15 이 선이 개통되면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빨라지고 보라교 사거리의 신호 대기 시간도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아주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 문제가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난제이기도 하고요.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 그래서 시의회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또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또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셨겠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해결됐을 때. 우리 보라동 주민들은 너무 반가워하시는 게요. 지금 민속촌이 또 주차장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지역구에. 그래서 주말마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있거든요. 거기 신호도 짧잖아요. 네, 신호도 짧고요. 그래서 네.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하차도만 지금 좀 건설이 되면 그런 교통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잠깐 쉬는 사이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의원님? 네, 성악에 조금 공부한 거죠. 네, 관심이 있어서 약간 어쩐지 공부한 거죠. 아니 제가 뭐 그렇다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네네. 뭐 물론 부탁을 드릴까 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제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성악을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네. 문자창으로 또 이민정님께서 아니 시를 읊으시는 거 보니까 국어 선생님이셨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시나 이런 문학을 원래 좋아하세요? 시나 문학은 제가 성악을 하니까요. 예, 시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성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에 관심이 가는 거고 시 낭송 이런 부분도 좀 좋아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평소에도 그런 시 낭송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런 저도 식으로. 굉장히 연기도 좋아하고 오.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나 이런 문학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활동을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전업주부였어요. 오, 네, 그냥 이것도 또 의외네요. 아이들만 온전히 그냥 키우고 있는 그런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네. 조금 그런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의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치에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얘기를 또 듣고 나니까 푸근한 저희 어머니 같은 인상 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업주부셨는데 정치를 하시게 된 뭐 방금 간단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특별한 계기가 또 있으셨을까요? 저희 마을에 지곡 초등학교 옆에 인근에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라는 아주 유해 물질이 담겨 있는 그런 연구소가 이제 생긴다고 해서 네. 동네 사람들이 조금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럴 수 이게 있죠. 무슨 내용인가? 갑자기 이게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들이 유해 물질이 아이들 학교 운동장으로 떨어진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한두 명씩 모이게 됐고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실제로 정치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까지?
그 안에 자료들을 조금 많이 한 1테라 정도의 자료들을 보게 됐고요. 그 1테라의 자료를 보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이게 왜 이렇지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거의 일주일 밤을 새면서 자료를 봤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고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민으로서 가갖고 이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집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냥 너무도 많은 또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해주셨는데 아 제가 시의원이 좀 되고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가서 그러면 시의원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말들과 그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그냥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성공담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말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이 하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용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내가 우리 동네의 많은 문제들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시의회에 입성하시게 됐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꾸기 위한 자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겁니까?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아직은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그런가요? 네, 열심히는 아직은? 할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지만 어떤 욕심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평범한 주부 아이들만 키우다가 이제 정치라는 걸 시작을 해보셨어요. 우리 동네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실제 정치를 해보시니까 힘드시죠? 일단 힘든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체력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든 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 주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시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권한이 생겨서 조금 우리 주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김에 감사를 드려요. 네. 여러 가지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데 특히 요즘에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경력 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재취업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저희가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연결이 쭉 되었으면 상관없겠지만 단절되었기 때문에 능력 저하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여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많은 힘든 부분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일자리는 알바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그냥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어요. 네. 아직까지 아유. 고민 중입니다. 네. 네. 용인 시민분들 좋으시겠는데요. 이렇게 고민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가 달라지셨나요? 뭐 저는 특별하게 뭐 달라진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시민으로서 자료 보던 거 계속 자료 보고 있고 공부하던 거 계속 하고 있고 연구하는 거 계속 하고 있고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야. 근데 생활이 더 바빠진 건 달라졌네요. 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모티브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인데 자녀분들은 혹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아, 나 나중에 엄마처럼 되고 싶어. 엄마는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정말 너무도 우리 지역 일 때문에 사실은
전념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온 세월은 20년이에요. 예, 20년에서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그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자리매김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도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해줘서도 아유. 너무 감사해요. 자녀분이 혹시 몇 분이세요? 일남 1녀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자녀를 두셨네요.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하실까요? 방송을 통해서? 엄마가 많이 돌보지 못했는데 그러는 중에도 그래도 우리 채원이 도윤이가 열심히 알아서 본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분들을 돌보시던 우리 엄마, 슈퍼파워 엄마가 이제 용인시를 돌보는 시의회 의원이 되셔서 용인시를 엄마의 마음으로 또 돌봐주고 계십니다. 네, 금요 인생극장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의원님 멋지세요. 성우 아빠가 문자입니다. 라면서 문자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확실히 OBS는 다른 방송과는 전혀 다른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셔다 방송을 하니까 가려움증을 시원하게 긁어주네요. 너무 좋아요. 라면서 윤나무님도 문자를 감사드립니다. 주셨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시더라고요. 특별히 이 상임위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밀려서 이쪽으로 가신 건가요? 어때요?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동네 일을 자연 환경하고 싸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이 경제 환경위원회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경제, 환경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그렇죠. 단어인데 맞아요. 이게 같이 들어가 있네 위원회에.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 경제가 이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환경위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용인시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난개발이잖아요. 그렇죠. 난개발 네. 오명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까? 예, 난개발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지금 큰 현안이에요. 예. 그래서 뭐 등산로만 남겨놓고 아주 그냥 양쪽을 다 깎아버리는 저희 상하동이 있고요. 수질 오염이나 녹지 훼손, 뭐 한남 정맥 막 전기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집중돼 있는 지곡동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겠네요. 엄청 지금 뭐 전력량을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도 지금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 훼손이나 이런 주민 피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런 난개발의 문제가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들 반, 환경을 지켜야 된다 반. 이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몰리면 의원님도 참 어떻게 보면 편할 텐데 이게 반반 갈리게 되니까 개발을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이게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경제환경위원회 요즘 최고의 이슈는 어떤 쪽입니까? 베스트 현안.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너무 지금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1.5도 정도의 지금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의원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들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연구회, 뭐 연구 단체 이런 것들을 한 분 한 분씩 다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용인시의회 연구단체가 100개 있나 봐요. 다들 종류가 다 다른 연구회를 하나씩 가입하시더라고요. 네, 의원들끼리 이제 마음이 맞으면 이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연구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은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훌륭하십니다. 네, 저희는 이제 탄소 중립 연구소라고 연구에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대체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지금 자연 친화
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례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때요? 관련 조례는 지금 탄소 중립 연구소에서 예, 연구 모임으로 함께 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와 관련된 조례, 예, 조례를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럼 조금 자세히 들어볼까요? 어때요? 탄소와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ESG 교육과 실천에 관한 조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ESG 교육과 실천에 관한 조례이고요. 지금 ESG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의무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 장벽이나 탄소 장벽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소기업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그 동일한 맥락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ESG 교육화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의 핵심 요소로 지금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나 공공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기후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산학기 협력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통합 커버넌스를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민간과 함께 학계가 함께 함께 해결 방법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요 ESG 지금 교육과 실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정하려고 합니다. 네. 네. 개정이 아니라 제정. 네네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이런 걸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주변에 많이 물어보셨을 텐데 의원분들께도 반응들은 어떠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세계적인 이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간담회를 할 거예요. 간담회 내지는 포럼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은 그때 또 함께 청취하는 걸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이제 준비 중이신 거고 이미 조례 개정된 조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발의하신 조례. 청취자분들께 더 소개를 하고 싶으신 조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개정했던 조례는요. 노동복지회관 이제 사용 조례가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좀 머물러 있고 그냥 활동만 그냥 방치가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 뭐 역할도 좀 확대했고요. 이번에는 또 공중 화장실 설치 및 이제 관례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요. 그런 공중 화장실과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아요. 예, 안심벨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주인분들이 예, 청소나 관리 이런 부분들이 힘들으셔서 개방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 관리나 이런 비용 경감을 시키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뭔가 평소에 아우 저런 거 힘들어. 아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콕콕 집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랑 뭔가 좀 통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요번에는 또 반려식물 그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 굉장히 우울하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편안함보다는 사실은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내에서 간단하게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이 얻는 위안과 그다음에 치유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좀 많은 분들이 반려식물을 통해서 좀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면은 식물을 다 제공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공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어렵고 힘드신 부분들이 계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가져가고요. 이런 분들에게 심는 방법과 키우는 방법과 나중에 이렇게 조금 체험을 하면서 나눠드리는 식물들은 있어요. 그러면서 식물들을 키우다가 만약에 어떤 병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한테 또 전화를 주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식물을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한번 봐드릴게요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나중에는 반려식물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병원은 있는데 네. 반려식물 병원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하란 대로 했는데 다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조례를 하셨군요.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서 좀 배우고 싶네요. 네. 조례의 내용들이 보니까 굉장히 큰 거, 또 굉장히 소소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작은 생활 속의 불편함, 또 주민들이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한 어떤 큼직큼직한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일상의 행복을 다 찾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보시는 용인시의 가능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용인은 사실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네, 산과 나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사를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규모 지금 개발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용인시가 정말 환경 보존하고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좋은 점이 많은 게 첨단 산업이나 융복합 산업 시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산업의 그 체질 개선을 조금 추진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조업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제조업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연구나 이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용인에는 이미 있거든요. 연구소가 423개소가 있고요. 연수원이 68개소가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연구의 도시, 배움의 도시로 발전할 기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반도체 그렇죠. 빼놓을 수 없는 네. 부분이죠. 우리 용인시의 100년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120조 원 규모에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 첨단 전략 산업도시 특화도시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사 이동에 약 300조 원. 맞아요. 네. 기사가 났죠. 네, 3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바람은 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좀 신재생 에너지 배후 도시 시범 단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예, 친환경적으로 너무 많은 우리 환경들을 훼손하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단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의 자리를 잘 잡게 되면은 아마 용인시가 세계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꿈을 꾸고 계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 비전이 이렇게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용인시는 좋겠어요, 의원님 계셔서라는 말씀을 문자를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박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인 특례시 의회 박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